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한국의 외딴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고자 했다. 여행의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공기를 즐기며 우리는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둘째 날부터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나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걷다 보니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집 안을 들여다보니 오래된 가구와 찢어진 벽지, 먼지 쌓인 바닥이 나를 반겼다. 무엇보다도 집 한가운데 위치한 낡은 피아노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매력적인 분위기에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먼지가 가득한 건반을 가볍게 눌러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매우 선명한 음색이 찻집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것이 이 오래된 집의 냉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 일행이 묵고 있던 여관 방에 낮에 울렸던 피아노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귀에 익은 멜로디가 들렸지만 내가 무시하려 애쓰자 어느 순간 멈추고 말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일행 중 한 명이 꿈속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새하얀 한복을 입고 나지막히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했다. 그날 밤에도 피아노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고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맴돌았다. 우리는 마을 주민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다만 한 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 집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 몇십 년 전 그 집에 살던 가문의 딸이 피아노 연주를 좋아했지. 그녀는 마을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천천히 자리를 떴다. 우리는 그날 밤 결국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 마을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여행은 뜻밖의 불안함과 기이함으로 가득 찼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짐을 챙긴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폐가를 다시 찾았다. 기묘하게도 피아노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집을 빠져나와 산길을 걸으며 마을을 뒤로했다. 차에 올라타 산길을 빠져나오는 동안 나는 문득 차창에 비친 내 얼굴 너머로 희미하게 남아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아련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오래된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것이 빛바랜 착각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마을을 빠져나온 이후로도 우리는 그 여름의 일을 서로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꿈속의 여인, 기묘한 피아노, 사라진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여행을 특별하지만 무섭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았다. 혹여나 다시 그 산속 마을을 찾는다면 그때도 피아노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지는 모를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어둡고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밤이었다.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나는 조금 두툼한 외투를 걸친 제 친구들과 함께 산속의 작은 펜션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들이었고 오랜만에 모임을 갖기로 하고 가까운 산장에서 1박 2일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펜션은 10여 년 전쯤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낡은 2층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밤이 되면 주변은 적막함 그 자체였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각자 방을 나누어 짐을 풀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우리는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오랜만에 재회를 즐겼다. 시간이 지나자 술 기운이 도는 우리들 가운데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곳엔 귀신 이야기가 많다던데. 그는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술을 마신 탓인지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다. 이 펜션에서 몇 해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가족이 이곳으로 여행을 왔다가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데 그때부터 이 펜션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었다.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등
귀신의 장난 같은 일들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에 모두가 긴장했고 괜히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다. 1층 거실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는데 어둠 속에 그 창문을 통해 바깥이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린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인가 싶어 다시 대화에 집중하려는데 이번엔 분명히 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우리 외에는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 우리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커다란 창문을 지나치자마자 다시 한 번 쿵쿵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한동안 말을 잊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장난치지 마.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때 우리는 조금 전까지 켜져 있던 조명이 갑자기 꺼지고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어둠 속에서 누가 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몇 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조명이 다시 켜졌다. 방 한가운데엔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아무도 그곳에 서 있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우린 겁에 질려 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였다. 창문 너머로 하얀 무언가가 스르르 지나갔다.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을 애써 가라앉히며 우리는 침착하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히 터지던 전화가 이곳에선 깨끗하게 끊긴 것이었다. 이제는 확실했다. 무언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음 날 아침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시라도 더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우린 급히 밖으로 나와 자동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그 순간 자동차가 터무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바깥으로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아침 해가 뜨고 주변이 밝아지자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조용해졌다. 우리는 곧바로 짐을 챙겨 펜션을 빠져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며칠 후 그곳에 대한 소문을 알아보니 그동안 비어있던 그 펜션에는 이제 다른 호텔 체인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소문을 통해 그곳의 옛 주인과 관리인이 밤사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밤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펜션은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연락을 줄이며 그날의 기억을 묻어두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문득 스쳐갔던 싸늘한 기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나는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곳은 낡은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해 혼자 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출입문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걸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후로도 며칠에 걸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밤이 되면 꼭 누군가 내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만 같았다. 발걸음 소리, 가벼운 노크 소리, 그리고 때때로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까지. 나는 불안함에 문밖을 확인했지만 복도는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계단에서 주민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내 또래의 젊은 남자로 조금은 피곤해 보였다. 인사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몇 주 전 비슷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더욱 또렷하게 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서로 얼굴을 찌푸리던 우리는 이후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그와 나는 밤에 함께 복도를 탐문하기로 했다. 새벽 2시 두꺼운 옷을 걸쳐 입고 복도로 나갔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조용히 걸어 다녔다. 그 순간 정말로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다가갔다. 계단 아래에는 한 중년의 여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멀리서도 그녀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다가가며 조심히 말을 걸었다. 여자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올렸는데 그 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니었다.
빈 껍질같이 속이 비어있는 눈동자였다. 그녀는 우리가 말을 걸었음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중얼거렸다.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여기서 나가. 모두가 떠났어. 우리 둘은 놀라 얼어붙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혼잣말을 계속했다. 그 순간 계단 위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아파트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나와 계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전달했지만 그저 밤에 들어온 노숙자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해 그 아파트에서 묘한 소문이 돌자 몇몇 주민들은 아파트를 떠나기 시작했고 나 또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싸던 중 나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한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몇십 년 전 큰 화재가 있었던 장소였다. 그날 밤 여러 세입자가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오래전 떠난 이들이 아직 그곳에 머물며 그날 밤처럼 떠돌고 있다는 괴담을 이야기했다. 나는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빈 아파트를 둘러보며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불이 꺼진 복도를 지나면서 문득 그날의 중얼거림이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다.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결국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밤이 되면 내 기억 속을 헤집고 다닌다. 가끔 어두운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여전히 그곳에서 들려오던 섬뜩한 속삭임이 생각나곤 한다.